최근 들어서 전세 실거래에서는 확실히 역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매매 실거래에서도 전세 끼인 갭 매수를 했다가 지금 전세 금액이 빠지면서 갭 매수 하신 분들이 이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은근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높은 전세 가격에 갭 매수를 했다가 23년 되면서 전세가 빠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최부심의 현장답사에서는 정말 간만에 서울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즌2가 돼서 바닥지를 저희가 좀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닥지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그런 실거래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서울시 관악구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그런 단지는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 단지 되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입니다. 서울대 입구. 여러분 서울대를 갈 수 있어.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축 단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림산업이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이긴 하지만 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크로와 또 닮아 있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걸었는데 경사는 좀 심해요. 경사는 심해서 약간 마레프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단지를 둘러보시고 과연 어떤 최고가 어떤 최저가가 있었고 또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실거래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고고! 저는 지금 203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3동 16층이 21년 9월 기준으로 실거래 최고가인 14억 8천만 원을 그냥 쿨거래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34평 기준으로 5억 후반부터 6억 1천만 원 사이에 공급을 했는데 매매가가 14.8억으로 거의 2배 반 이상 올라갔는데요. 분양 받으셨던 분이 매도를 하신 것 같고 산 사람은 14.8에 바로 샀고요. 당시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 중단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던 터라 15억 바로 밑에 그 마디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6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6동이 23년 2월에 16층 매물이 34평 기준으로 9억 7천만 원의 단기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6억 원대였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해서는 이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최고가가 14억 8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5억 원 하락한 그런 가격으로 거래를 했고요. 코로나 유동성이 있고 없었던 이 기간에 과거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다른 가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목할 만한 실거래를 알아보겠습니다. 23년 3월에 있었던 전세 실거래인데요. 20년 12월에 있었던 8억 5천만 원 전세가 23년 3월에 갱신이 되면서 7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 1억 3천만 원 하락한 거래입니다. 최근에 역전세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에서도 2020년, 21년에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6억대로 전세가가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갱신 계약이지만 전세가가 하락 거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23년 1월에 실거래된 것도 주목할 거래인데요. 이것도 20년 12월에 전세 8억 3천만 원이었다가 7억 6천만 원으로 올 1월 달에 7천만 원 빠져서 역전세로 전세 계약이 된 거래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편한 세상 서울대에서도 이렇게 전세가가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는 22년 11월에 있었던 201동 거래인데요. 먼저 21년 8월에 5억 4백만 원으로 갱신 요구권을 써서 종전 계약이 22년 12월까지 갱신이 가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22년 11월 달에 6억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바로 4일 후에 1억 2,600만 원 깎아서 5억 4백만 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22년 11월 8일에 거래하셨던 분이 신규로 6.3에 한 게 아니고 이거를 5억 4백만 원에 4일 후에 다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21년 8월에 5억 4백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던 금액하고 22년 11월 달에 그 계약한 5억 4백만 원의 금액이 또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실거래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5억 400만 원 가액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20년에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5%만 인상을 하겠다고 했었다가 그렇게 먼저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거는 고가주택이니까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시세로 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바로 일주일 있다가 상당히 높여서 전세 계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신고를 이제 딱딱딱딱 하면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21년 8월에 있었던 그 5억 400만 원이 22년 11월 달에도 그냥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목할 만한 거래는 106동 매매 거래인데요. 2021년 7월에 13억 8천만 원에 한 분은 매수, 한 분은 매도를 한 겁니다. 이 매도한 분은 만약에 준공 이후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6억의 분양을 받아서 13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정말 유상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분은 매수를 하고 나서 21년 9월 기준으로 9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갱신 만기가 올해 9월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거의 7억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매를 했는데, 전세도 또 2억 5천 이상 좀 빼줘야 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아마도 23년 9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상당한 현금흐름 부담을 느끼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래들이 은근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높은 전세 가격에 갭 매수를 했다가 23년 되면서 전세가 빠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단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편한 세상 서울대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4평 중에서도 110동 구층 거래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21년 7월에 11억 9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바로 8억 4천만 원 전세 끼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3억 5천만 원 정도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4평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5억이어서 이게 만약에 갱신되게 되면은 이제 역전세에 놓이게 되는데요. 근데 21년 7월에 계약은 아실에서 제공하기를 21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무려 4년간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4년 임대차를 체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21년 12월 달에 다시 또 같은 가격으로 또 갱신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갱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고 나서 임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만기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켜야 되는데, 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기까지 지키지 않고 임차인이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갱신 계약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현금흐름 관리가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관리이거든요. 근데 요 거래도 사실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아실의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4년 임대차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좀 재밌는 거래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신과 함께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 단지를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여기 단지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저희 생각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고저차가 조금 있고 그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고 좀 그렇게 하는데, 마레프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100번대 동부터 500번대 동까지 이렇게 굉장히 대형 세대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은 좀 다 편리하게 이동을 하시겠지만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동선이 막힌 데도 많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단지 전체는 이렇게 수직 이동이라든가 수평 이동이라든가 이런 동선 같은 거를 잘 신경 써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외부 환경은 마레프랑 조금 다르고, 저희가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를 갔었잖아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다 개발됐는데 이 주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랑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단지 사이에 그런 도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실거래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래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최근 들어서 전세 실거래에서는 확실히 역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매매 실거래에서도 전세 낀 갭 매수를 했다가 지금 전세 금액이 빠지면서 이 갭 매수하신 분들이 이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게 23년 하반기부터, 아까 보면 막 23년 9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시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막 안 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런 포모가 작동을 하고, 또 시세가 빠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또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거꾸로 역포모가
발생을 해서 막 밀어서 팔고 아니면 막 질러서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가격 의존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임차료를 기반을 하고, 임차료 역시 장기적인 그런 안정적인 추세에서 유지되는 장기 회기선을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임차료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좀 판단하고, 그거가 좀 될 것 같으면 요거 기준으로 제가 이제 1.6배 정도 곱하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그런 1차적인 판단이라 해서 싼 것 같다, 비싼 것 같다, 아니면 좀 적정한 것 같다,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 판단이라도 조금 하셔야 정말 중요한 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년 말에는 제로금리가 계속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긴 했지만, 그 금액 자체는 이미 소득 대비 너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비싼 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비싼데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비싸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거래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부심 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